자, 오늘 우리 다 깊게 파헤쳐볼 종목, 바로 부국증권입니다. 어떤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또 다른 투자자에게는 아주 위험한 뇌관으로 보이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이 숨겨진 보물 혹은 시한폭탄의 실체를 지금부터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42.7%.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높은 자사주 비율이 바로 부국증권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핵심인데요. 과연 이게 주주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덫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딱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해 볼 겁니다. 먼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들, 즉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이 빛 뒤에 숨어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쪽부터 한번 볼까요? 투자자들이 왜 부국증권의 숨겨진 가치가 곧 폭발할 거라고 기대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에 집중해 보시죠. 42.7%. 맞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자사주 비율이 부국증권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또 확실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42.7%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 가장 핫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자사주를 소각하기만 하면 주당 가치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 3세 경영 승계 문제입니다. 승계 과정에서 세금도 내고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배당을 늘리거나 주가를 띄워야겠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동기가 아주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국증권의 매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사주만 보고 투자하기엔 좀 아쉽잖아요. 이 회사는 전통적인 증권 중개업을 넘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아이비 금융시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고령화 시대의 블루오션이죠. 시니어 하우징, 그러니까 실버타운 개발 금융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똑똑한 선택 같아요. 거기다 2020년까지 무려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니 디지털 전환에도 진심인 거죠. 기존에 잘하던 부동산 개발 금융에 미래 먹거리까지 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명적인 약점, 말 그대로 숨겨진 뇌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부국증권의 어두운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국증권의 부동산 PF 대출. 그 총액 자체는 다른 대형사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 초기 단계라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 비중이 65%나 되고요.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됐을 때 돈을 떼일 확률이 높은 중후순위 대출 비중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이건 뭐 거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사업장 한두 곳의 부실만으로도 자기 자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고위험 대출 중에 단 한두 개만 터져도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이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부국증권이 자사주도 많으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범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고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핵심 지배구조 지표 준수율은 46.7%로 낙제점 수준이고요.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자투표조차 도입하지 않는 등 굉장히 폐쇄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회사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최종 결론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죠. 장점 명확합니다. 42.7%라는 막강한 자사주가 가진 밸류업 잠재력, 그리고 경영신계와 맞물린 주주 환원 기대감. 반면에 단점은 더 날카롭고 치명적입니다. 91%에 달하는 고위험 부동산 PF 자산,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극심한 변동성까지. 다른 비슷한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부국증권의 현 위치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경쟁사인 한양증권에 비해 PBR이나 PER 같은 가치평가 지표가 훨씬 높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자사주 대박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듬뿍 담아놨다는 겁니다.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최종 결론은 뭐냐? 바로 관망입니다. 영어로는 홀드죠.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새로 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차 목표가인 85,000원까지는 보유해 볼 만합니다. 다만 6만 원 선이 무너지면 이건 위험 신호니까 비중을 줄이는 식의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대로 이제 새로 들어가 볼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62,000원 아래로 충분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결국 부국증권은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압도적인 자사주를 활용해서 기업 밸류업의 성공 신화를 쓰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위험 PF 자산이라는 숨겨진 뇌관이 터지면서 리스크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신중하게 찾아 나가셔야 할 겁니다.